안녕하세요. 유튜브 작가들의 주인장 재민준입니다. 자, 최근 날씨가 후끈 뜨거워졌죠. 이제 30도도 넘고 이제 40도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런 계절이죠. 이제 그런 뜨거운 계절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시청자 여러분을 인해서 저희가 이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공포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공포스러운 괴담을 푸는 건 처음인데요. 보통 뭐 이상한 간종짓만 하다가 무튼 그래가지고 일단은 재밌게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속 한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넘게 전인 1971년 미국 상공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미국 항공 역사상 유일하게 해결되지 않은 영구 미제 공중납치 사건, 바로 이름하여 전설적인 댄 쿠퍼 사건입니다. 이야기는 1971년 11월 24일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포클랜드 공항에서 시작됩니다. 한 남자가 댄 쿠퍼라는 가명으로 포클랜드에서 시애틀로 향하는 노스웨스트 항공 305편에 탑승했습니다. 비즈니스 점정에 이제 선글라스를 쓴 평범한 신사처럼 보였죠. 당시 그가 탄 비행기는 보잉 727 기종이었는데 비행기가 이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쿠퍼는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손가락을 까딱여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쪽지 한 장을 쓱 건넸죠. 승무원은 평소에 자주 있는 비행기 장난이나 번호 교환용 쪽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보지 않고 그냥 주머니에 쏙 넣었죠. 그러자 쿠퍼가 승무원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낮은 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씨, 내 쪽지는 안 보는 게 좋을 거요. 내 가방에 폭탄이 있거든. 깜짝 놀란 승무원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쳐보고 거기에는 섬뜩한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좀 살벌한데? 폭탄이 있으니 내 옆에 앉으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쿠퍼는 자신의 서류 가방을 살짝 열어 시뻘건 전선과 커다란 원통형 물체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쿠퍼가 요구한 것은 명확했습니다. 현금 20만 달러. 아, 겁나 비싸네. 무튼 20만 달러? 당시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의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금이었죠. 여기에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낙하산 4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시애틀 공항에 착륙하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라고 이제 협박을 했습니다. 기장은 승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즉시 항공사에 연락했고 거액의 돈과 낙하산이 준비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시애틀 공항에 무사히 착륙한 후 쿠퍼는 공포에 떨고 있는 일반 승객들과 승무원 일부를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인지를 다 놓아준 건 아니었죠. 기장과 부기장 그리고 승무원 몇 명만 태우고 다시 이륙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이어서 멕시코시티로 가자. 단 고도는 낮게 속도는 시속 320km 이하로 천천히 날아라. 나치범의 기괴한 비행 계획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과연 그가 탄 보잉 727의 기종의 특성인데요. 이 비행기는 독특하게 동체 맨 꼬리 아래쪽에 계단, 즉 후방 트랩이 달려 있었습니다. 비행 중에는 이 계단을 열 수 있는 구조였죠. 밤 8시가 넘은 그 시각, 비행기가 워싱턴주와 오리건주 사이에 캄캄하고 인적이 드문 상공을 지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조종석의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꼬리 쪽 비상계단이 열렸다는 신호였죠. 기장이 인터폰으로 괜찮냐고 물어보려 해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쿠퍼는 그 폭풍우 치고 캄캄한 밤하늘의 그 영화의 추위 속에 현금 가방을 메고 영문도 모른 채 비행기 꼬리 계단으로 걸어나가 그대로 밤하늘로 뛰어내렸습니다. 비행기가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쿠퍼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을 뿐이었죠. 기내에 남은 건 그가 벗어둔 넥타이와 낙하산 줄뿐이었습니다. FBI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색 작전을 펼쳤지만 범인의 흔적
숨소리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1980년 사건 현장 근처의 콜롬비아강 모래사장에서는 한 소년이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쿠퍼가 가져갔던 랜섬머니 묶음 중 일부가 모래에 파묻힌 채 발견된 것이었죠. 지폐 1년 번호를 대조해보니 쿠퍼의 돈이 맞았습니다. 예, 그 지폐 1년 번호를 딱 댔더니 쿠퍼의 돈이 맞았던 것이죠. 하지만 범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최근까지도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쿠퍼가 자석에 남겨둔 클립형 넥타이에 남아있던 미세한 금속 입자와 DNA 흔적을 최첨단 기술로 분석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 당시 항공부품 제조사에서 일하던 특정 인물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었죠.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미스터리 덕후들을 잠 못 이루게 하는 댄 쿠퍼 사건. 과연 그는 낙하산을 타고 성공적으로 도망쳐 평생을 숨어 살았을까요? 아니면 거친 야산에서 세상을 떠났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서 살펴본 댄 쿠퍼 사건이 범인 한 명이 감쪽같이 사라진 시대의 미제였다면, 이번에 이야기할 두 번째 사건은 무려 239명을 태운 거대한 대형 여객기 한 채가 한 해 사이에 통째로 증발해버린 현대판 미스터리의 끝판왕입니다. 바로 2014년에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 MH370 실종 사건입니다. 시간은 2014년 3월 8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을 떠나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는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 보잉 777 여객기가 이륙했습니다. 기내에는 승객 227명과 승무원 12명, 총 23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비행은 아주 평화롭고 이륙 후 약 40분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터지기 직전 말레이시아 간제소가 비행기를 베트남 간제소로 넘겨주기 위해 마지막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조종석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아주 차분하고 평온했죠. 굿나잇 말레이시아 370. 이게 비행기와 세상이 나눈 마지막 교신이었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비행기는 간제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민간 레이더에서는 이 비행기가 사라졌지만 군사 레이더 화면에는 이 거대한 비행기의 기괴한 항로가 고스란히 포착된 거예요. 베이징으로 가야 할 비행기가 갑자기 항로를 완전히 서쪽으로 꺾더니 말레이시아 반도를 가로질러 북서쪽으로 쌩쌩 날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남쪽으로 유턴을 해서 인적이 전혀 없는 끝없는 바다 남인도양 한복판까지 이 비행기가 향한 것입니다. 연료가 바닥날 때까지 비행기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날아갔고 결국 인도양 상공 어딘가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국가가 합류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싸고 거대한 수색 작전을 펼쳤죠. 최첨단 잠수함과 음파 탐지기를 동원하여 바다 밑바닥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비행기의 흔적은 고철 조각이 하나 찾을 수 없었어요. 바다에 그대로 통째로 삼켜진 채 말이죠. 시간이 흘러 몇 년이 지난 후 아프리카 동쪽 해안가나 인도양 주변 섬들에서 파도에 밀려온 비행기의 날개 조각, 플랩 같은 잔해들이 몇 점 발견되기는 했습니다. 분석 결과 MH370편의 잔해가 맞다는 판정이 나왔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비행기 동체와 블랙박스는 여전히 수천 미터 깊은 바닷속 어딘가에 영원히 잠들어 있습니다. 도대체 조종석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누군가 일부러 비행기를 납치해 자살 비행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기체 결함으로 조종 불능 상태가 된 걸까요? 239명의 승객을 태운 거대한 비행기 한 채가 어떻게 지구상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릴 수 있는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미스터리는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이 소름 돋는 미스터리를 뒤로하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또 아찔한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두 사건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미스터리였다면 이번 세 번째 사건은 저번 조종실이라는 완벽한 미실 안에서 벌어진 극한의 서스펜스이자 목숨을 건 육탄전입니다. 바로 1994년에 일어난 페덱스 익스프레스 705편 습격 사건입니다. 사건은 1994년 4월 7일 미국 테네시 멤피스 공항에서 출발하려는 함유기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함유기였기 때문에 일반 승객은 없었죠. 그런데 이 비행기 화물칸에 아주 위험한 인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승무원 오브리 코르건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회사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어 해고가 거의 확실시되자 그는 회사의 앙심을 품고 아주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행기를 통째로 납치해서 건물에 자살 총구를 시킨 뒤 사고를 위장하여 가족들에게 거액의 생명보험금이 나오게 하려 한 거죠. 심지어 승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보안 검색을 피해 비행기 화물칸에 몰래 망치와 작살총까지 반입해 숨을 탈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정권에 접어들자 화물칸에 숨어있던 범인 코르건은 갑자기 조종실 문을 열고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아무치도 안전의자에 앉아 있던 그 파일럿을 사정없이 망치를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조종실은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은 영웅도 모른 채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였던 기장 데이비드 샌더슨과 부기장들은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범인에게 비행기를 넘겨주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비행기가 그대로 추락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살기 위해 그리고 비행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기 시작했죠. 조종실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좁고 좁은 공간에서 망치와 착살총을 휘두르는 범인과 머리가 깨진 채 피를 흘리며 맞서 싸우는 파일럿들의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이 작살총을 발사해 부기장의 가슴을 맞추기도 했지만 부기장은 아픔을 악물고 범인의 손을 묻어뜯으며 버텼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싸우는 과정에서 비행기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조종관이 제멋대로 꺾이면서 함유기가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급강하하고 뒤집히기까지 했습니다. 대형 여객기가 거의 수직으로 고꾸라질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기장 샌더스가 온 힘을 다해 비행기를 정상 각도로 끌어올렸고 부기장과 엔지니어까지 합세해 마침내 범인 코르건을 제압하고 바닥에 꽁꽁 묶어버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파일럿들은 비상착륙을 요청했고 비행기는 무사히 공항에 내려앉았습니다. 범인은 즉시 현장에서 체포되었죠. 만약 파일럿들이 조금만 정신을 놨거나 포기했더라면 역사상 가장 참혹한 자살비행 테러가 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댄쿠퍼의 행방불명, MH370의 거대한 증발, 그리고 페덱스 705편의 미실 사투까지 하늘에서 벌어진 세 가지 놀라운 사건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 중 어떤 사건이 가장 소름 돋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무섭고 더 스릴 넘치는 그런 사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